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요즘 환절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 새벽과 이른 아침과 저녁 늦게는 저기였었어요. 겨울 같았었어요. 한낮에는 정말 여름에 가까운 기온차도. 그래서 이 환절기 때 건강이 정말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번 주에 나갔던 제 얼굴의 모습과 지금 오늘도 전부 다 안 났어요. 제가 코로나도 안 걸렸었는데 감기에는 걸렸습니다. 이번 감기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번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용기 100배에서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어때요?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쉴드, 즉 자유의 방패 연습에 반발해서 북한이 난리 났죠. 이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졌었어요.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 민족의 만고역적 누구인가? 자, 그렇다면 또 김정은은 우리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국민들을 생각할까요? 아니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 유지에 필요한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와 북한의 인구가 몇 명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많이 차이 나죠. 거의 배죠. 대한민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땅은 어때요? 땅은 면적은 북한이 더 넓죠. 물론 이제 고산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뿐이 아니죠. 어떤 이유죠? 인구가 적은 이유는 김일성이 아주 만고역적이죠. 만고역적 원흉이죠. 원흉. 우리 민족을 막 학살하고 했던 그 나쁜 놈입니다. 공산혁명 과정에서 약 700만 명의 자유민들을 학살시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마 북한의 인구가 이렇게 적다는 원인의 일부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남이 패망했을 당시에 월남 국민 약 1,500만 명이 월맹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호지명이죠. 호지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행불자가 됐어요. 어때요? 그때 월맹에 주장을 하던 거기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막 그래요. 다 죽죠. 다 죽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순의 혁명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약 4,500만 명의 자유민들이 학살당합니다. 중국은 어때요? 마오쩌둥 정말 살인마들이 살인마들. 약 6,300만 명이 처형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학살돼요. 이런 것들이 어때요? 참 무섭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김일성의 유언입니다. 적화 통일시키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5천만 중에서 2천만 정도를 색출해라.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죽이거나 내지는 지금 중노동 현장에 보내라. 만일에 여자면 대상자가 여자이면 북한군의 성노예로 만들고 나중에는 장기를 축출해서 수출해라. 그리고 화장실에서 증거를 인멸시켜라. 라는 증언됐다고 그러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공산주의는 무섭습니다.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김정일이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AN-23을 800m 상공에서 폭발시켰죠. 핵입니다. 핵투발. 800m 상공에서 폭발시켜요. 미국이 히로시마를 공격할 때 원자폭탄 투하할 때 몇 미터 상공에서 폭발시키죠? 800m입니다. 그 이상 높이에서 폭발되면 인명살상이 적다고 그러죠. 가장 인명살상이 많은 높이가 800m랍니다. 그 이상 높이에서 막 30km 정도 이상에서 해버리면 인명살상은 적은 대신에 전자파 기기가 전부 다 또 완전히
완전히 이제 파괴된다고 그러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김정은이 800m를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용산 상공에 터뜨리면 수 킬로 납니다. 직선거리 수 킬로면 서울 거기 3분의 2가 포함돼요.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인구 3분의 2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김정은이 했어요. 김정은이. 악마죠. 우리 민족의 악마입니다. 정말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최근에 김정은 동향 보면 어때요? 그 자유의 방패에 반발해서 잠수함에서 뭘 발사했습니까?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 다음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 다음에 화성 17형 ICBM도 발사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핵투발 800m 상공에서 투발 연습도 했어요. 이야,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다 또 뭐를 했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자유의 방패 연습을 한다. 이 자체는 북한을 침공하려는 것이다. 북한을 없애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북한 주민들을 선동해요. 그러니까 140만 명의 그 청년들, 이제 재입대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북한은 30대까지 군대 가니까 다시 제대했던 사람도 다시 이제 재입대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북한은 이제 아주 그런 위기 상황일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전선동을 해서 이제 당고를 하죠. 이제 대회를 공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섭죠. 또 뭐 있었죠? 김정은이 어린 딸을 전면에 내세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고위 관료 그리고 이제 군의 엘리트 애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얘는 4대 세습이다. 얘가 아니겠죠. 아들이겠죠. 대리시킨 거니까. 이런 것들을 암시했죠. 그러면서 딸과 모든 미사일 발사 현장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연습을 할 때 딸과 함께 꼭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눈을 맞추고 정말 사랑스러운 딸과 아버지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자기 딸의 세대에 대한 그 미래의 세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쇼죠. 쇼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 그때 당시에 김주애가 입고 있던 이 외투 있지 않습니까? 외투 코트죠. 검사장 코트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크리스찬 디올의 키즈 후드 다운 재킷이에요.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정말 고급 재킷이죠. 이걸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앞서서 이설주는 뭐 수백만 원대 디올 핸드백, 디올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디올 핸드백과 티파니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고 구찌와 베르사체 원피스를 입은 모습 등이 아주 갈 때마다 바뀌죠. 정말 그 고급스러운 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옷이 고급스럽다고 사람이 고급스러운 건 절대 아니지만은 그런 행태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에서 인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라고 하는 왼손발을 들어 탁 얘기하는 김정은의 손목은 뭐가 있었어요? 시계가 채워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만 원대 스위스 IWC사의 그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손목시계를 찼어요. 그 차는 시간이 더 잘 갑니까?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걸 차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죠.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했다는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3일 날 미국이 국제경제연구소에서 북한을 파악을 해보니까 북한은 배급제잖아요.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열량 보충할 수 있는 그 곡물이 그 기준 이하치로 보급되고 있다고 그러죠. 누구만 잘 살고 있는 거죠. 누구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핵심 계층, 김정은을 포함한 핵심 계층만 잘 살고 있어요. 참, 북한 주민들의 이 참상을 이렇게 멀리하고서 북한 수뇌비들의 그 사치 행각 보여지는 치장하거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주민들 아마 북한 사회에서도 사회 심리가 그렇게 확산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배고파서 못 먹고 잘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훈련만 하고 분열도 해야 되고 열병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북한에서 김정은은 정말 북한 주민들의 안정을 보장할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김정은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리더입니까? 남한, 북한이라고 이제 굳이 이제 구분하는 기자들이 있죠. 대한민국과 북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놓고 봤을 때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리더예요? 글쎄,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는 큰 리더이겠죠. 그 다음에 만고역적을 옹호하죠. 그리고 만고역적을 옹호하고 지원해줘야지 우리 한반도의 평화 유지된다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죠. 정계에서 활동하지 않지만 그들을 보조하는, 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뭐죠? 정말 김정은이 모든 행태가 북한의 정말 리더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면,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보도 내용은 심지어 우리 유튜브도 거의 다 북한에서 본다고 하면 거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의 다 보고 있죠. 완전히 북한에서 완전히 보고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파, 공중파에 종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애국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 심전이 아닙니다. 심전은 일상이다. 그것도 넘어서야죠. 정말 심전은 상담이다. 상담은 누가 테라, 이 상담이 아니죠. 지시죠. 상담은 뭐죠? 피상담자, 즉 내담자가 스스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가 바로 상담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최상의 심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홍보도 강화해야 돼요. 왜냐? 북한이 다 보고 있으니까. 즉 뭐냐? 우리 안 못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줬던 자유의 방패 연습 같은 실제 모습 같은 거. 자막 처리하지 말고 화면 처리로 옛날 거 보여주지 말고 실제 생생한 지금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비밀이라고 그렇다?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비밀 아니에요. 다 보고 있는데 무슨 비밀입니까? 위력 시범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상화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김정은의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동향 같은 것들, 김정은의 의도, 이런 것을 분석해 줘야 되는데 누가 해줘야 된다? 전문가가 해줘야 된다. 정말 전문가가. 전문가라고 자처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은 전문가 아니에요. 정말 전문가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홍보도 강화해야 되겠죠. 여기는 분명히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야 돼요. 거짓말, 가짜 뉴스는 안 됩니다. 가짜 뉴스는 죄악입니다. 죄악. 국민들이라든가 시청자들의 판단력을 와해시키는 나쁜 거죠. 악마의 행위입니다. 악마의. 가짜는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가 이번에 보여줬던 행보에 대해서 아마 이설주와 김여정의 다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설주가 이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동포의 비참상을 무시한 김정은과 핵심 간부들의 사치행각 같은 것.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비참상, 우리 북한 동포의 비참상, 그 다음에 인권 유린상, 미사일과 핵에 동원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되겠죠. 왜? 공개해주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똑똑해지죠. 정말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요구 발달이 3단계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 북한 정은 존재합니까? 안 하죠. 그게 바로 뭐죠? 혹자는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매체들이 바로 북한을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척도가 됩니다. 도구가 되죠. 우리의 도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대남 심리전을 하는 내용이 뭐죠? 아주 지속적으로요. 사회주의자들이 선전선동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정말인 양,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죠. 뭐라고 그러죠? 미국의 앞잡이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했는데 퍼주기식
우리 뭐 굴욕적인 뭐 외교다 이런 것들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좌파 세력 활동에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 그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북한 김정은이 의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폭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각들이, 김정은 행각이 분단을 연구하고 자기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명확하고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주면 이거는 문화적 심리적 통일의 기초가 됩니다. 독일은 문화적 심리적 통일이에요? 아니죠. 문화적 심리적 통일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뭐죠? 경제적 정치적 통일이었어요. 힘에 의한 통일이었죠. 우리는 적어도 문화적 심리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융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정말 그 정치인들의 행태입니다. 미운 나라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미운 나라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치가 화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화합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없어져서 정말 요즘처럼 화창한 봄날처럼, 또 따뜻한 봄날처럼 전부 다 대한민국의 모든 현안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